안녕하십니까. 7월 9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등 4명의 검사를 탄핵하려 했던 민주당이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등 4명의 검사에 대해서 이번 주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청문회를 보류키로 했습니다. 표현은 보류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포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심에 백기투항했다는 평가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법사위는 오늘 검사 4명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한다는 빗발치는 여론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울산지청 민원실에 대변을 봐서 공용물을 손상시켰다거나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탄핵 사유로 제시한 것도 결정적인 패착이었습니다. 패착이라기보다는 탄핵할 검사를 찾아놓고 탄핵 사유를 꽤 맞추다 보니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민주당은 특히 제가 방송에서 아마 청문회를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그 이유로 지적했다시피 검사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실시하다가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생방송을 통해서 온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가 아마 뒤늦게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 없는 정청래가 검사들을 불러서 망신을 준다는 생각에만 흥분했을 뿐 검사들이 청문회장에 들고 들어올 핵폭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검사들이 이재명의 범죄상을 낱낱이 밝히면 정청래는 급하게 답변을 막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검사가 발언을 이어가면 마이크를 끄는 등의 소란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청문회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중단하느니 차라리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의 초강력 반발도 민주당을 주춤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 발의 직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는가 하면 이재명 부부에게 실제로 소환장을 보내자 이재명이 기겁한 것입니다. 검찰은 심지어 영장 청구까지 검토한다고 흘리는가 하면 정자동 힐튼 호텔 특혜 의혹을 비롯한 이재명의 여죄들에 대해서도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자 이재명이 아마 기겁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행 역할을 하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에게 큰 소리를 질렀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칼은 칼집에 들어있을 때 무서운 것인데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않고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서 검찰의 반발만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렇다고 뽑아둔 칼을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첫 번째 청문회를 최상병 순직 일주기인 오는 19일에 맞춰서 추진키로 하고 김건희 여사 모녀를 청문회 핵심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동의 청문회와 최상병 일주기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날의 청문회 날짜를 맞추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참여했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국민동의 청원을 가지고 청문회를 소집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카카오톡 등으로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모녀를 정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출석할 일도 없고 설령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대통령 부인과 장모를 청문회 정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청문회를 하겠다기보다는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옳을 것입니다. 또 한 차례 정청래의 칼춤을 구경하면 되겠지만 그럴수록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단 법사위는 어제자 공지를 통해서 9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정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권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제대로 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다른 정인들을 불러서 독자적인 청문회를 개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차례 호통주기, 망신주기 청문회가 될 것이 불을 보듯해 국민적 호응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윤석열 대통령의 5가지 탄핵 사유, 그러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고 또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탄핵 사유를 가지고 관련 정인들을 부르겠다는 것인데, 참 저런 사람들에게 맡겨진 대한민국 국회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좌파 진영 깊숙한 곳에서 기획했다는 흔적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국민동의 청원을 바탕으로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지금 국민청원 동의가 진행 중이고 10만 명 정도가 찬성한 민주당 해상 국민청원 동의 청문회 개최로 맞불을 놓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민주당 해상 국민청원 동의 역시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재명의 재판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이재명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맨날 말씀드리는 희망 고문이 아니고 저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만은 어쨌거나 이번에는 정말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10월이 분기점입니다. 어제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 기일이 확정되면서 기소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7개의 사건 4개 재판 가운데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 2개 재판에서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아마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북 불법 송금, 이렇게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또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고 정자동 힐튼 호텔 특혜 의혹과 상방울그룹 쪼개기 후원금 의혹 등 여러가지 자녀 의혹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이 받고 있는 재판이나 검찰이 수사 중인 여죄들은 간단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상 형량으로 보면 선거법이 많게는 징역 2년 정도, 적게는 벌금형으로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 예상 형량이 가장 낮기는 합니다. 선거법은 그렇지만 벌금 100만 원만 넘으면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재명 덕에 국민들이 선거법 공부를 확실하게 해서 웬만한 시청자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확정돼야 하기는 하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국회의원직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연임에 오를 당대표직도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되고 지난 대선 기간 국고로부터 지원받았던 국고보조금 434억 원을 민주당은 내놓아야 합니다. 사실상 가진 것을 다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에게는 선거법 위반은 치명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거법이 9월 6일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통상 결심 공판 1개월 정도 지나면 선고기일이 잡힌다는 점에서 아마도 10월 초에는 선거법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1심 재판에서 만약 벌금 2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아마 이재명의 당내 입지는 한순간에 쪼그라들 것입니다. 1심 재판부가 벌금 100만 원 정도를 선고할 경우 항소심에서 감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지만 2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심에서 감형된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2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2심에서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차라리 무죄를 기대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더라도 엄청난 회오리가 불어닥치기는 할 것입니다. 또 굳이 1심 선고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9월 6일 검찰의 구형만 봐도 1심 형량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이는데 판사가 200만 원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은 선거법에 있어서는 위정교사를 통해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사실상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전과자입니다. 그런데다 다른 여죄들도 많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가중처벌 대상인데 판사가 형량을 낮춰주고 싶어도 낮춰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빨리 1심 선고가 내려주는 죄는 어제 결심 공판 기일이 잡힌 위정교사죄입니다. 이 전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이 최종 확정 선고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TV 토론에서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 이렇게 주장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정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혐의 내용입니다. 이재명은 당시 재판에서 위정교사가 성공적으로 먹혀들어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래서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결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돼서 대선에까지 출마를 했었습니다. 뒤늦게 위정교사 혐의가 드러나서 재판 중인데 이번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검사 사칭 혐의 자체가 부당했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공범들이 이재명의 주장을 일축해버렸습니다. 이재명의 위정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34 형사합의 33부는 어제 재판을 끝내면서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6일 선거법 재판 결심 공판에 이어 30일 위정교사 혐의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 결심 공판이 있은 뒤 한 달 정도 뒤에 선고 공판이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0월 말 위정교사 사건 선고가 잇따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씨는 이미 당시 백현동 개발 허가를 얻기 위해 성남시에 로비를 한 사실이 입증돼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허가를 내줬다는 이재명의 주장은 이미 다른 재판부에 의해서 탄핵된 것입니다. 위정교사 혐의 역시 이미 공범인 김진성 씨가 위정을 자백했고,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정을 회유하는 통화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사실상 유죄는 확정됐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형량이 선고될 것인지 그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재명은 끝까지 위정교사 혐의를 부정하고 있어서 가중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관계없이 최소 징역 2년은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악질 범죄라는 점에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이외의 다른 혐의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만약 선거법 재판부가 이재명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경우 위정교사 재판부 역시 부담이 없어지면서 중형을 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도 위정교사에 대해서만은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는 만큼 유죄 선고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가 예상되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는 당장 이달 중으로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내로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그러니까 국고손실죄에 대한 기소도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고손실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3억 9천여만 원의 국고손실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다만 구속 기소할 것인지 불구속 기소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는데, 이재명이 소환조사를 불응하거나 소환조사에서 계속 혐의를 부정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역시 조만간 이재명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던 검사들에 대한 법사위 청문회를 일단 중지시키기로 함에 따라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강백신 차장검사팀이 수사의 속도를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의 향후 100일은 아마 지옥과도 같은 나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